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제가 그동안 일주일에 하나, 늦어도 2주에 하나, 드물게 3주에 하나씩은 되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저한테 좀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탓에 영상을 자주 못 올렸습니다. 아직도 그 일이 해결이 안 됐는데요. 오늘은 그간 올린 콘텐츠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다른 얘기지만은 저한테 있었던 일을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 보수교육도 있고 제가 다른 어느 때보다 안경사로서 안경사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데 영상을 못 만들었던 게 지난달 18일이었습니다. 네, 18일 맞네요. 18일 날 월요일이었는데 아침에 매장에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11시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제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큰애는 올해 28살이고 둘째가 24살이고 막내가 19살입니다. 셋인데 막내 19살짜리 학교에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온 거예요. 제 막내한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그 문제로 전화를 했다. 이러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자주 혹시 너희 학교에 나쁜 애들이 있니? 너 괴롭히는 애들이 있니? 물어봤었는데 뭐 그렇단 얘기를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게 셔터문 내리고 택시 타고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어떤 일이 있었던가 들어보려고요. 그랬더니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이게 제 막내 아들이 특성화고를 다닙니다. 저는 인문계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랐는데 특성화고는 각 이렇게 무슨 전공하는 게 마치 대학처럼 이렇게 과가 있고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전공반이 거의 같이 간답니다. 제 아들이 전공하는 거는 2개 반이 있대요. 그러니까 한 반에 뭐 요즘 30명 정도도 채 안 되니까 그 기껏해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같은 전공하는 애들이 2개 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옆반이거나 같은 반이나 한 거예요. 걔네들이 3년 동안 3년은 아니죠. 1학년, 2학년, 2년 동안 그리고 지금 3학년이 시작하고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2년하고 한 달 보름 정도를 계속 제 아들을 괴롭힌 거예요.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죠. 그리고서 학교에서 얘가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쓴 거를 제가 읽었어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2년을 넘게 이런 괴롭힘을 당했다. 그것도 3명한테. 그 얘기를 듣으면은 정말 분노가 어마어마하더군요. 예. 다른 거 없이 내가 걔네들 만나서 정말 후들겨 패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고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학교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대충 들려줬어요. 일단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끼리 싸우거나 괴롭힘이란 거는 별로 없었으니까요. 저희 학교 다닐 땐 순간적으로 이게 언짢은 일이 생기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면은 담임 선생님께 혼나고 학생부에 끌려가서 선생님을 매맞고 반성문 쓰고 정도가 심하게 써왔으면 정학이나 학교에서 처분을 내리고 근신이나 정학이나 이런 처분을 내리고 화해를 시키고 되게 끝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그런 권한이 전혀 없답니다. 2년 정도 전부터 모든 자료를 얘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진술서 쓰듯이 전부 다 이러고 저러고 했다. 이러고 저러고 했다를 적어서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내면은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처벌을 할 건지를 정한답니다. 그렇게 듣고서 왔어요. 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선생님께서 그때 어떻게 처리해 주신다 하셨냐면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마주치지 않도록 사흘 동안 그 가해 학생들을 학교를 못 나오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정학인 것처럼 사고결로 처리해서 3일간을 학교를 못 나오게 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가게에 와서
손님 상대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싶고 온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손님이 잠깐 없을 때 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지금 선생하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교장을 맡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상의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일단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한 명이 아니고 3명이 했으면 꾸준하고 집단적인 괴롭힘이 되기 때문에 사안이 가볍지 않다. 물론 내용도 굉장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언짢아서 그걸 다시 되짚기가 싫어서 지금 그 얘기는 안 할 생각인데, 정말 많이 분노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가해 학생들이 이전에도 그런 적이 없었더라면 처벌이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처벌을 9가지로 나눠서 처벌을 하는데, 가장 심한 게 퇴학이고, 그 다음 8단계, 그러니까 9단계가 퇴학이고 8단계가 전학이고, 강제 전학, 세 번째가 반을 옮기는 것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게 그야말로 반성문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단계라는 게 뭐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각서 같은 거 쓰는 거고, 앞으로 안 그렇게 했다 각서 쓰는 거고, 3단계 같은 경우가 교내 봉사예요. 저한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걔네들이 그 전에 그런 전적이 없었으면은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은 마치 그 초범 봐주듯이 교내 봉사나 기껏해야 사회 봉사에서, 교내 봉사는 학교 주변에 청소하는 거고 사회 봉사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봉사한다는 건데, 그런 가해 학생들, 네가 얘기하는 그 정도의 학생들이라면은 오히려 수업 안 나온다고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나는 처벌도 받았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 또다시 그런 행동을 그때처럼 세게는 아니라 또 이렇게 좀 괴롭히고 이럴 수가 있다. 다른 애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선생하는 친구들이, 걔네들이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그 생활안전기록부에, 우리 생활기록부라고 그랬나요?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은, 요즘은 대학도 그거를 보고 뽑고 취업을 해도 그거를 이렇게 보겠다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너한테 싹싹 빌 거다. 만나서 주도권을 쥐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절대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약간의 기미만 있어도 전화를 해서, 그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따져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안 그러기로 했지 않냐,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사는 게 오히려 네 아들의 보호에도 낫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만 14세 미만은 사람을 죽여도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처벌을 안 한다는데, 얘네들 이제 겨우 19살인데 얘네들이 대학도 못 가게 되고 인생이 좀 어려워지는 게 내가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건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이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법인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코로나라는 게 터져가지고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수학여행도 못 갔고 졸업여행도 못 갈 가능성이 큰데, 얘가 제대로 된 고등학교 친구도 하나 없고, 고등학교 생각만 하면 얘네들 생각만 떠오르고 굉장히 트라우마에서 괴로워하게 되지 않을까, 이게 제일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제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 3명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한테 만나자고 사정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제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 했습니다.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 그랬더니 그 부모님들은 저를 만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면은 뭐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데, 두 분은 아무 때고 내가 원하는 장소로 나오겠다 해요. 근데 가해 학생들을 사흘을 학교를 못 나오게 한다니까, 될 수 있으면은 첫날 만나서 부모님들이, 그 가해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너 왜 그랬냐, 그러지 말아야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사흘 내내 얘기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고 일이 좀 잘 마무리되고 내 아들한테 괴롭힘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해서 첫날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첫날 8시에 제가 우리 집에서 가까운 그곳으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을 뵀습니다.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사과를 들으려고, 미안한 얘기를 들으려고 만나자는 게 아닙니다. 같은 반을 3년이나 한 애들의 학부형들이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술도 나누고 애들 진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이는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듣고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차라리 내 아들이 가해고 가해 학생이고 여러분 애가 피해 학생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트라우마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들이 직접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럴게, 그리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생님 귀에 들어간 게 내 아들이 얘기를 해서 그랬으니까 결국은 못 참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거로 인해서 보복하지 않겠다 라는 걸 하나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써주겠다 하셨고요. 한 부모님은 장사를 하신대요. 굉장히 먼 곳에서 장사를 하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통화를 했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시간을 낼 수 있다. 근데 늦은 시간에만 된다 해서 상관없습니다, 수요일날 뵙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요일이 돼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자, 어디가 좋겠냐 해서 제가 처음에 두 분을 뵀던 그 커피숍 위치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자기는 거기를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 하시면서 어느 동네 사냐 하셔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커피숍 근처에 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중간 지점에서 만나재요. 중화역이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네, 그분은 상봉동에 사시고 저는 공릉동에 사는데 중간에 중화역에서 만나재. 그래서 가겠습니다. 거기에 좀 조용한 커피숍 아시는 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잠깐 생각을 해요. 그러더니 저보고 어차피 지하철 타고 오실 거죠? 하시면서 상봉역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 앞으로.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나 돼? 만나달라고 나한테 전화를 하고 땡깡을 쓰고 부탁을 해도 내가 사정사정해도 나는 애들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처벌 강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예, 그래서 안 가겠습니다, 안 만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저보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상황이 어떻게 됐냐.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교육청으로 서류가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서류를 제가 넘기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넘기시는 건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우리 아들은 괴롭힌 게 아니라 장난친 거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만나서 내 아들을 데리고 나오래요. 그러면 자기 아들도 데리고 나올 테니까 자기는 내 아들의 얘기를 듣고 나는 제 아들의 변명을 들어보래요. 내가 아무리 어린 학생들 좋게 좀 해주려고 굉장히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있어도 분노로만 치면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 죽이고 싶은데
그거를 꾹 누르고 전화를 해서 만나자, 좋게 해결하자 했더니 자기 아들 변명을 듣자고 그러고 가해 학생이랑 피해 학생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 아드님의 변명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 수신 거부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소리를 엄청 높여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만나서 싸우자고, 애들 싸움을 부모 싸움으로 키우자고 전화를 드린 게 아니라 좋은 방법을 찾자고 전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세요? 그랬더니 나는 원래 목소리가 커! 이러더라고요. 걔 엄마가.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신 거부를 했어요. 네, 수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30분 정도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와요. 받았어요. 받았더니 이번에는 걔 아빠더라고요. 아빠가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제 와이프를 아주 욕을 해가면서 아주 혼을 냈습니다. 이러세요. 그래서 정말 너무하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랬어요. 제가 다시 좀 좋게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아빠랑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한테 이해를 하시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세상 몰라서 그렇다 이해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55이래요. 예, 55세. 저희 어렸을 때 28, 29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28살, 또 29은 9살하고 결혼 안 한다고 그랬고 30은 노총각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저 결혼할 때는 90년대 중반 초반만 하더라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는 나이가 굉장히 많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 나이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애가 28살이고 둘째가 24이고 막내가 19살이라고. 막내를 제가 37에 낳았습니다. 정말로 눈에다가 쑤셔 박아도 안 아플 정도로 정말 소중하고 귀여운 내 막내예요. 나한테는. 남들은 안 그러겠지만. 근데 자기 새끼는 소중하고 자기 나이는 많고 자기 아들은 괴롭힌 게 아니라 장난친 거라고 그러고 그거를 나한테 들으라고 그러고 정말 화가 못 피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나이 정도는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수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있다가 11시 8분에 밤 11시 8분에 전화가 또 와요. 모르는 전화로. 저 누워 자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가해 학생이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사과드리려고 전화한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 자야 된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이제 한 달 정도 된 일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3일이거든요. 근데 일이 어떻게 됐냐면요. 저는 그 전화 통화를 처음에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잠이 안 와요. 정말 잠이 한숨도 못 자고 일주일을 넘게 밤을 샜습니다. 그게 내일이면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아들 일이, 게다가 또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뭐 분노가 더해지기도 하고 아들에 대한 걱정도, 이런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주일을 넘게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잤어요. 그래, 한숨은 잤습니다. 너무나 자고 싶어서 머리가 멍하고 가게에서 일을 하는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술을 대차게 먹어버렸습니다. 쓰러져서 자려고 그랬는데 10시, 1시쯤 잠을 자면 12시, 1시면 눈이 떠져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요. 낮 시간 내내 너무 괴롭고 잠을 안 자서 더 피곤하고 막 그렇게 괴롭더니 밤에 1시 정도, 12시에서 1시면 눈이 딱 떠지는데 그때 정신이 또렁또렁하고 맑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 대처 특별법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서 출력을 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옮겨 적을 거 옮겨 적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가해 학생들 사흘 동안 끊어놓고 분리시켜놓고, 예를 들어서 가해 학생 3명이 3일간 안 나오고 학교에 나오는 날 아들이랑 같이 학교를 갔습니다. 학생안전부선 저희 때 학생과장, 요즘은 학생안전부장님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담임 선생님, 두 분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이따가 사안 담당 선생님도 오셨고요. 처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학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2학년 때도 있었다 한다. 그 사실을 1학년 담임 선생님도 아셔서 수업 시간에도 한번, 종례 시간에도 괴롭히지 마라, 니들 왜 그러냐 한번 말씀을 하셨고, 2학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인터넷 강의를 하는 와중에도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서 인터넷 강의 시작 전에도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 근데 1학년 담임선생님이 2학년 담임선생님이 별거 아닌 일로 치부를 하시고 쉽게 넘기셔서 우리 애가 2년이 넘도록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내 3학년 시작 한 달 보름간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으면은 나는 사과를 들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장 선생님을 뵙겠다. 교장 선생님이 그분들한테는 뭐 제일 학교에서 높은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직장 다닐 때로 치면 사장님 같은 존재일 수도 있고,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존재지만 그건 아니고 제가 책임을 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못 말리게 하시더라고요. 못 만나게. 그리고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한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게 생각한다. 일단 내가 요즘은 집단 따돌림을 당해서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리고서 거기에 대해서 공제라고 해서 보험처럼 각 학교마다 들어있는 게 있답니다. 거기서 일단 비용을 다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 학생들한테 청구를 한대요. 그건 제가 공부를 해서 알았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애가 트라우마를 갖고 고등학교 생활을 끝나고도 계속 힘들어할까봐 정말 걱정이 된다. 한데 담임 선생님한테도 그분한테도 내가 아프지도 않은 애들 미리 걱정된다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받고 구성권 청구하시고 난 돈 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각 학교마다 심리 담당 선생님이 계시대요. 심리 상담 선생님이 계시대요. 그 선생님하고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을 해달라. 만약에 그 선생님께서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겠다. 그리고 그걸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썼습니다. A4 용지에 2잔 반 정도로 해서 처음에 수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발신 이종범, 그 가운데 참조해서 학교 이름과 교장, 그리고 학생안전부장, 담임선생, 그리고 사안 담당 선생 이렇게 써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지금 어떻게 그동안에 일이 있었고, 지금처럼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글로 너무 자세하게 쓸 건 아닐 것 같아서 노력을 했으나 이랬다. 이 정도를 써서 학생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부모 역시 그렇다. 장난이었다고 한다. 그거를 나한테 설득을 하려 한다. 강한 처벌을 요구한다 해서 2장 반 정도로서 아래 한글로 12포인트에 2장 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담임 선생님 한 부, 학생안전부 선생님 한 부, 한 부를 더 드리면서 이거를 진술서 양식을 첨부해서 교육청으로 보낼 때 거기에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 전화를 받고 제가 쫓아갔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3일간 애들이 학교를 안 나왔고, 목요일날 나올 때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같이 갔죠. 그리고 그걸 제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금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사안 담당 선생님께 전화가 와서, 그것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디 밖에서 사고를 치면은 학교에서 학생이 자기네 학생이라고 그래서 일단 데려가서 처벌을 하고 밖에서 처벌받는 걸 좀 보호해줬던 면이 있는데 이제는 안 그러더라고요. 각 학교마다 각 경찰서마다 구역에 관할하는 학교에 담당하는 여성 청소년부 선생님 경찰분이 계셔서 그 경찰분이 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거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경찰분이 전화가 곧 갈 테니 알고 계시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고 사안 담당 선생님께서 금요일날 말씀을 하시고 그날 그 전화 받고 1시간 정도 채 안 돼서 노원경찰서 무슨 경사입니다. 담당입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를 한 게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4월 26일 날 경찰분을 만나 뵙고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했다.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구구절절 다 얘기했어요. 걔네 엄마가 나와보고 나 원래 목소리가 커요 라고 했다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께서 만약에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셔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내리는 처벌이 미약하다, 내 마음에 들지 않다 싶으면은 내가 형사 고발을 하겠다. 그리고 그야말로 내가 변호사를 붙여서라도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경찰분께 드렸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아봤고 그 학생한테 나머지 두 학생은 제가 부모님 만나 뵙고서 말씀을 드렸더니 종이로 손으로 적어서 제 아들 이름 대면서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이랬어 써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네가 선생님한테 이런 거는 지금 생각해보니 잘한 일이야. 제가 요구한 대로 쓴 거죠. 그렇게 해서 2장을 따로따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먼저 문자로 보내주시고 그걸 학교에다 제출해서 학교의 담임선생님께서 제 아들한테 줘서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복사를 해서 한 부 가졌고 한 부를 제 아들한테 줬어요. 속상하고 혹시 걔네들에 대해서 좀 분노가 일고 이럴 때 한번 읽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타격이 좀 있긴 합니다. 일단 제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습니까? 머리가 제가 이마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기 때부터 넓었습니다. 근데 정수리 부분에 원형 탈모가 왔습니다. 원형 탈모가 왔는데 제가 이마가 넓다고 그랬는데 어렸을 땐 숱도 많았는데 숱도 많이 준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위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이게 집중적으로 골고루 탈모가 같은 게 여기만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게 예전에 저랑 이름 같은, 저보다 나이는 조금 어립니다, 야구선수 이종범 선수가 그 일본에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왔다더니 이런 거구나. 제가 이름이 같은 이종범 선수께서 겪었던 그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머리카락이 중간에서 딱 정수리근이 빠지니까 이 중간이 너무 푹석 가라앉아서 이거 좀 힘듭니다. 다행히 제 고등학교 2년 선배 중에서 그 탈모 약품을 이렇게 만드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안 썼어요. 난 이마는 원래 넓고 나이 먹으면 탈모 자연히 오는 거고 염색도 안 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랑은 제 아들이랑 반대더군요. 저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이렇게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일주일이 넘죠. 열흘 정도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거는 8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고
경찰과 면담을 한 다음에 그날은 잤어요. 그러니까 18일 날 그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6일까지 25일까지 잠을 거의 한숨도 못 잤었고 26일 날 경찰분을 3시쯤에 저희가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하루 가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분하고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간에 다시 오는 것도 좀 그렇다 싶어서 아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하루 쉽니다 써붙여놓고서 아예 하루를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집에 한 5시 정도 들어왔을 텐데 그때부터 한 5시 반? 네. 5시 반 정도? 그러니까 들어와 조금 정리 좀 하고서 소파에 누워서 자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5시에 눈을 떴습니다. 12시간 정도를 잤죠. 그랬는데 제 아들은 그 일이 있고 저는 잠을 못 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들은 6시면 자더라고요. 제가 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7시에 집에 들어가도 자고 있고 6시 반에 들어가도 자고 있고 6시에 들어가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장사 자체가 완전히 뭉그러져요. 내가 문 닫는 시간 어느 정도, 문 여는 시간 어느 정도, 남들보다 일찍 닫고 늦게 열더라도 정해놓고 했던 사람인데 6시에도 들어가 보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뜨고 이렇게 있는 게 생각이 많으니까 괴로운 걸까요? 누워서 안 자고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러도 대답 안 하고.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어렸을 때 같았으면은, 아니,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가해자였으면은 집으로 쫓아가서 집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빌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좀 위안이 되시고 위로가 되셨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아마 돈 같은 것도 준비하고 무슨 아빠가 술을 주면 술도 사가지고 가고 인삼도 사가지고 가고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 행동인지를 떠나서 저는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받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 정도 성의를 좀 보이는 식의 행동을 했었으면 좋았을 걸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은 장난이라고 그러던데요, 괴롭힘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하튼간에 제가 이게 많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좀 많이 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통 비고 뭐 정말 컨디션도 이상하고 그랬었는데 많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아들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제 아들도 이 채널을 구독을 하고 내가 뭐 영상을 올리면 아빠 뭐 올렸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들은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내가 이런 영상을 올리고 이런 영상을 올리고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보기 안 좋을 것 같고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한 달 정도를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많이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다시는 내 주변에 대한민국에 없기를 바라고 제 아들도 빨리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제 아들한테 알렸으니까 이제는 영상 좀 자주 올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구독자 1000명이 눈앞에 있어서 뭔가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머리를 조금 숙이죠. 위에가 큰일 났습니다.